영끌족들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꽤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영끌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은 들어가지 마셔라. 그리고 영끌 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영끌 해놓고서 벼락거지니 뭐니 하고 조롱한 사람들은 뒤지든 말든 상관할 거 아니고 이자에 깔려서 죽든 말든. 그런데 이제 그거에 넘어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고 그랬는데 크게 당하게 생긴 분들은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영끌하면 위험하다. 그냥 단순히 금리가 올라서 위험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은 금리 부분부터 좀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거고, 금리 올라가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죠. 물가 올라가는 것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지금은요, 금리 올라도 물가 오르면은 나는 라면만 사 먹으면 된다. 요즘 유튜브 보니까 라면 한 개로 3끼 먹는 법 나오더라. 라면 30개면은 마트 가가지고 싸게 사서 한 1,000원에 사고 한 달에 30개면 3만원이면 내는 식비가 끝난다. 그렇게라도 허리띠 졸라매서 버티고 버티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못 버텨서 무너진 사람처럼 안 무너지고 10년 뒤에는 더 올라있지 않겠느냐. 나는 버틸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 정부에서 LTV 규제를 굉장히 많이 시행했죠. LTV 규제를 시행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냥 집값을 잡기 위해서보다는 가계 부채를 잡기 위해서고, 가계 부채가 그렇게 부푸는 이유는 DSR이 도입이 안 되었기 때문이죠. DSR 도입을 안 하면서 LTV를 완화를 했었다. 전 정부에서 초이노믹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LTV 규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언제부터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부터 임기였는데 6월에 6.19 대책, 그 다음에 8월에 8.2 대책하고요. 2018년 9월에 9.13 대책, 그리고 그 이후에 12.16 대책까지 나왔었죠. 12.16 대책은 15억 이상 고가 LTV 0%, 9억 이상 분에 대해서는 LTV 20%, 9.13 대책은요 40%, 그리고 다주택자는 0%. 그 전에는 8.2 대책은 엄밀하게 따지면 50% 정도 됐었죠. 서울 같은 경우에 40%까지 갔다고 하지만 이렇게 LTV 규제를 했습니다. 그나마 LTV 규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덜 죽는다, 이 정도인데 그렇다고 해도 죽습니다. 왜? 우회 대출이 판을 쳤기 때문이죠. 자, 보험, 캐피털, 저축은행에서 LTV 95%까지 대출해줬습니다. 언제? 8.2 대책 이후에도. 8.2 대책 이후에 P2P 주담대 80% 부지기수, 그 다음에 주담대 편법 우회 신용대출, 신용대출을 통해서 주담대 편법으로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빌라 실입주금 3천만원이다. 근데 막상 빌라 가격 보면 한 2억 정도 해요. 그래서 상담 받아보면요, 한 3억으로 뻥튀기 시킨 다음에 여기다 LTV 50% 받으면은 1.5억 정도가 대출로 나오죠. 그래서 업계약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3천이니까 한 2천 더 필요하죠. 요 2천은 신용대출을 받는다. 어디서? 요거를 보통 동시에 받도록 만들죠. 왜냐면 한 군데서 요거 받으면 안 나오니까 동시에 어디서 많이 나와요? 이금융원에서. 그래서 금리가 비쌉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내요. 그래서 편법 우회 신용대출이 그런 데서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법인 매매 사업자, 이런 걸로 우회 대출했었죠. 80%까지 나왔었죠. 이거 9.13 대책 이후에 나왔던 거였죠. 그 다음에 우회 대출 차단, 그래서 또 대부업자 밑에 계속 가가지고 대출을 받아 쳐드셨다. 특히 2020년 같은 경우는 영끌들을 이런 식으로 대부업자들의 먹잇감으로 만들었다. 지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청년층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있었다. 그런데도 주택시장의 LTV는 50% 선에서 잘 관리된 편이라 소폭 인상돼도 집값이 폭락하지 않을 것. 소폭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절대 소폭 아니죠. 이때 이야기했을 때 소폭 인상할 거라고 봤나요? 그렇다면 저 사람은 경제학과 교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싶습니다. 왜냐? 코로나로 인해 금리를 그렇게 대폭으로 내렸는데 소폭밖에 안 올린다고 생각하는 거 말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LTV가 38%인데 개박살이 나왔는데 지금 50% 내외인데도 박살은 안 난다. 쇼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 왜? 집값이 30% 떨어져도 금융위기와 같은 쇼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 왜? 그때 LTV 38%일 때도 쇼크가 일어났는데 50% 내외일 때는 집값이 떨어져도 쇼크가 안 나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저런 말 하는 거 자체가 쇼크죠. 근데 보면은 신용대출 쓰고 이중채무자에 다중채무자까지 엄청 많다. 여기저기서 빌린 거 많다. 거기다가 그 LTV만 생각하면 될 게 아니라 지금 전세 놓고서 버티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까지 생각을 하셨어야지. 미국이랑 똑같이 비교하면 안 되죠. LTV로 버티는 게 아니라 전세로 버티는 사람들도 많은데 돈도 없으면서. 돈이 없으니까 전세로 산 거예요. 지금 2030 갭투기가 많다. 갭투기 한 인간들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영끌은 해야 되겠고, 근데 나는 돈이 없고 대출이 안 나오니까 갭투기 형식으로 내 집 마련을 해놓고서 나중에 전세가를 갚으면은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전세가율이 80%면요 LTV가 80%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다중채무자들은 당연히 많고, 거기에다가 변동금리죠.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쭉쭉 늘어나죠. 상환금은 훨씬 늘어난다. 아까 보셨죠? 금리 4%인데 자 40년이에요. 5억 빌리면요 이자 5억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5억 빌려주면서 10억을 회수할 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LTV 50%요? 그럼 집값이 10억은 돼야지 은행이 빌려준 만큼 계획대로 받는 거죠. 요 계획대로 못 받겠다 싶으면은 회수 들어가는 거고. 근데 변동금리예요? 금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 당연히 영끌했던 사람들이요 생활비 빼고 다 때려 박았는데 이자 더 나와요. 아 생활비를 더 줄이면 되겠지. 생활비를 더 줄여야 되는데 물가가 쭉쭉 올라가. 그래서 이자가 2배로 증가했다. 벌써 7% 코앞. 이거는 물론 최고금리죠. 1금융권 최고금리가 7%대 코앞이다. 그래서 가계대출도 조금씩 줄어들었죠. 5월은 조금 늘었다고 합니다. 주식도 망하고 코인도 망하고 부동산도 거래 안 되는데 왜 늘었을까요? 생활자금이 늘었든가 B2에서 이자 돌려막기가 늘었든가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집값은 지금 억 단위로 빠지고 있습니다. 자, 강서에서 3.7억 뚝 떨어졌다고 하죠. 서울 억 단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이거 다 지금 한 달 내의 기사들입니다. 잠실 4억, 여의도 목동 3억. 영끌에서 아파트 2억 떨어졌어요. 7개월 만에 8억에서 4억 됐다. 세종 뚝뚝 떨어지고요. 의왕, 시흥, 인천 3억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죠. 아, 그리고 최근에 삼성동 힐스테이트 한 달 만에 7억 하락. 강남권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진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그만큼 아까 차익을 봐야지 남는 구조인데 차익은 못 보겠고 가격은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10억짜리 집에 5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LTV 50%죠? 그런데 집값이 8억이 됐어요. 나한테 LTV는 어떻게 되죠? 62.5%로 올라간다. LTV 초과분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풀었던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만기가 돌아오는 주담대의 경우 차익 상환이 벌어질 수 있더라. 그리고요, 만기가 안 돌아오더라도 집값이 여기도 소폭 이야기를 하죠. 하락해도 당장 대출 회수에 나가는 케이스는 많지 않고 분할 상환 유도 등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유지하려고 한다. 그런데요, 소폭 하락이라고 보기에는 뚝뚝 떨어지고 있죠.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지금 이제 은행에서 위험하냐? 아직은 안전하냐? 아니면 지금 굉장히 양호한 상황이냐? 요게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대출 태도가. 양호하다 싶을 때는 돈을 오지게 빌려주죠. 이건 심지어는 정부에서 규제할 정도로. 아직은 안전하다 싶을 때는 당장 대출 회수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대신에 아직은 안전이라는 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신규 대출을 받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깐깐하게 가겠죠. 지금 단계는 이 정도라고 봅니다. 근데 위험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소폭 하락할 때는 이 정도인데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안 되면 경매 들어가는 거고, 이자 안 냈다고 경매 들어가는 거고. 이게요, LTV 50%니까 한 절반은 떨어져야지 저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과거에 아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얼마라고 그랬죠? LTV 38%라고 그랬죠. 그때 보면은 어때요? 2012년 기사입니다. 대출 만기가 되니까 담보 인정비율 초과를 이유로 원금 상환을 요구해왔다. 이게 없었던 일이 아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사람이야 뭐 전세에 놓고서 자기 더 안 좋은 집으로 가서요, 대출 갚으면서 겨우겨우 뭐 살았고 그런 상황인데, 저건 다행이고 손해는 엄청 봤는데 그래도 버티기. 주식으로 보면 장투 봤어. 나 처음부터 이거 장기 투자로 본 거였어. 내 집 말은 장기 투자로 보는 거였어. 아까 빠 머시기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요, 반대 매매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팔아서 10억짜리 집을요 5억 대출 받고 5억 내 돈으로 샀는데 계속 이자 갚고 이자 갚느라고 한 1억 까먹고요. 근데 집값은 한 3억 떨어졌고요. 회수 들어가서 하고 보니까 집도 없는데 내 자산이 갑자기 1억으로 줄어버렸네. 세금까지 내고 나니까 5천만 원으로 10분의 1 토막 났네.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부동산은 그런 일 없을 줄 알았죠. 다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면 그 부족분을 뭘로 메꿔야 되느냐? 대출로 메꾸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다음 달부터 DSR 3단계입니다. 대출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진 않죠. 그런데요, 저런 식으로 상환 요구가 들어오고 금리 인상 요구가 들어왔을 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빚을 많이 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빚을 많이 내서 더 못 나오니까 거기서 무너지는 건데, 아, 난 빚 조금 낸 사람들은 괜찮다, 이런 식으로 아무리 위로해봤자 100명 중에 한두 명만 터져도 터지는 거예요. 자, 2000세대짜리 대단지가 있습니다. 15억 정도로 거래되고 있었어요. 근데 한 20세대가 갑자기 12억 거래가 돼요. 그럼 이 단지의 호가는요 12억이 되는 거예요. 2000가구 중에 20가구는 100가구 중에 한 가구죠. 단 1%만 무너져도 이렇게 무너지는 거다. 올라갈 때 2000세대짜리 한 건만 가지고도 신고가 찍은 거 가지고 그게 시세인 것처럼 했던 것처럼
떨어질 때는 물론 사람들이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조금 더 많이 나와야 효과가 나오더라도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2012년에 있었던 기사처럼 전세 내주고 버티면 되지 않냐. 근데요, 전세를 안 들어옵니다. 전세 지옥. 2030 세대가 절반이죠? 2030 세대가 전세 자금 대출의 절반인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는 자본이 적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저금리 때문에 빌렸다. 그래서 절반까지 육박을 한 건데, 자본이 없으니까요, 대출이 안 나오면은 전세를 못 삽니다. 그리고 대출이 나와도요, 월세보다 비싸면은 전세를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세가 버거우니까 월세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세 놓고 버티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다고 월세를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느냐? 그건 불가하죠. 그렇게 올리면 들어오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다 같이 담합해도 다른 지역 가면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담합할 수는 없어요. 왜? 그 중에 각자 도생하는 인간들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게 다 같이 올라가는 시기였다면 가능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담합도 안 되죠. 결론. 제일 먼저 찾아오는 건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입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건 뭐예요? 집값 하락 시작이죠. 그럼 집값 하락 시작이면은 적당히 떨어지면은 그래도 한 2019년까지 떨어진다 뭐 이런 사람들 많죠? 2019년에 그 정도 가격이면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올라갈 텐데 사람들이 살 텐데, 그런데요, 그때쯤 집값이 그 정도 떨어지게 되면요, 은행에서도 회수에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있었던 일들이다. 은행에서 회수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집값을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립니다. 앞으로 지독한 경매지옥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 영끌족들도 물론 위험하지만 또 위험한 거는 전세로 들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떠넘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 지옥이 펼쳐지기 전에 빨리 탈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요, 계속 거짓말 쳐서 만드는 인간들은 이제 더 이상 믿으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